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차들이 쫙 보이지 않을까요? 쫙 보이시나요 혹시? 자, 드디어 그 GV80을 타고 있네요. 그 GV80. 에? 인터넷에서 얼마나 차가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됐으면 야, 그런 차가 있기는 있냐며, 세상에 그런 차는 없다며, 유니콘 아니냐며, 야, 이러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며, 별의 별말들을 다 만들어냈던 그 GV80이 드디어 어쨌거나 이렇게 출시가 되기는 됐네요. 자, 일단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차를 처음 타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찝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, 조금 더 오랫동안 많이 타보고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또 지금 이게 시승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. 협찬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받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깊게 하는 걸로 하고, 일단 지금은 간단히 느껴지는 거 몇 가지만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속력입니다. 직렬 6기통 디젤 엔진. 사실 가속력도 지금 느껴보면 인라인6고 V6고 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크, 저 RPM에서부터 쫙 뻗어주는 그 풍부한 토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얘도 그렇기 때문에 뭐 가속력, 펀치력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하비의 주행 느낌, 그리고 뭐 X5의 주행 느낌, GLE의 주행 느낌, 그런 6기통 3000cc의 모든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엔진의 출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아까도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게 달리기 시작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. 지금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링 시에 들어오는 진동에서만큼은 BM벤치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 있다. 그런데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뭐 납득을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니다. 이 GV80은 6,500만원짜리가 깡통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 6,500만원짜리 깡통에 어지간한 뭐 9천만원, 1억 정도 하는 X5나 GLE들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거기에 GV80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내가 어떤 옵션들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, 얘를 완벽하게 풀옵션을 만든 상태에서 탄다라고 했을 때 X5나 GLE보다 말도 안 될 정도의 편의 장비를 이제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링 시에 그들보다 진동이 조금 더 올라온다라는 거는 뭐 가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옵션을 다 버무려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.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정도의 불쾌한 진동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. 특히나 요즘에 벤츠 직렬 6기통 엔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놓고 그냥 미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고, 아까 차 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상황에 내비게이션을 찍을 수 있도록 이 멀티미디어 컨트롤 조그 다이얼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. 이거 만들었으면 이 위치가 여기 왔어야 된다. 이게 지금 딱 맞잖아요. 지금 옆에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? 이게 지금 딱 맞잖아. 여기가 따라락 따라락 여기서 움직이는 게 맞아. 이거는 좀 아니야. 여기 자꾸 손목에 힘주게 되잖아. 자,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결론은 기본기가 너무나 좋아졌다. 아니면 기본기가 좋아졌을 수밖에 없는 게, 기본적으로 도로의 상황을 읽어드릴 수 있는 레이더 개수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졌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규 때문에 너무 많은 조건에서 작동하는 차선 변경 기능, 그리고 굉장히 큰 코너에서 자기가 미리 인지하고 뱅크각 계산해서 혼자 급 코너 360도 램프 같은 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한 거는 좀 너무 아쉽다. 이거는 카더란데 G90 신형에는 이 레이더뿐만 아니라 카메라 개수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. 법규도 좀 빨리 풀리고, 지금 현대기아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마음껏 신차에 많이 탑재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엔진 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, 그 스탑앤고로 인한 도로에서 시동이 껐다 켜졌다 할 때의 그 진동도 X5나 GLE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국산 디젤 차들, 현존하는 모든 국산 디젤 차들을 통틀어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MVH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. 완벽하게 새로운 플랫폼에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갔고 다른 국산 차들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. 자, 지금도 스탑앤고가 작동했는데 시동이 걸릴 때 한번 잘 보세요. 꺼질 때도 진동이 좀 있어요. 뭐 당연히 토크발로 타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저 RPM에 토크발 밀어주는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엔진 자체가 이렇게 리스폰스가 막 좋은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. 악셀을 한번 왕 하면
차는 분명히 반박자 늦게 움직여줍니다. 엔진 RPM을 최대 토크 구간 그리고 최대 마력이 나오는 구간에 걸어놓고 악셀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 리스폰스가 빠르지를 않아요. 세팅이 그렇게 된 것 같고, 자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변속감이 딱히 그렇게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악셀을 뭐 고RPM에 좀 걸어놓고 쳐봐도 마찬가지고,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에 고정을 시켜놓고 악셀을 쳐봐도 마찬가지인데, 기본적으로 반응이 좀 느려요. 반응이 좀 느린데,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후륜 8단 미션이 현대기아에서 모하비 때부터 지금 계속 써오던 거란 말이죠. 근데 모하비도 사실 얘보다 더 빠른 리스폰스 그리고 더 빠른 변속감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, 얘가 이런 세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의도가 된 세팅 아닐까. 야, 디젤 모델은 부드럽게 타라고 만들었어,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말해서 엔진이 출력과 펀치력은 가지고 있어요. 당연히 뭐 토크가 60이 넘고 200마력 후반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출력은 넉넉하고 펀치력도 있는데, 그 미션에서 주는 직결감이나 체결감, 변속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된 것 같다. X5가 보여주는 그런 변속감이나 리스폰스,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악셀을 이렇게 탁탁탁 쳤을 때 차가 바로바로 미세하게 계속 반응해주는, 이 악셀 컨트롤에 반응해주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, 네, 그거는 여기서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게 지금 마냥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. 이게 2.5나 3.5 개솔린 모델이 나올 때 또 그에 맞게 세팅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부드럽게 타라고. 실제로 출발 시에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 디젤 아이들링 시의 진동만 빼면. 지금도 악셀을 밟으면 와, 뭔가 BMW X5나 GLE처럼 극적으로 갑자기 다운시프트를 탁 쳐주면서 그 체결감이 딱 느껴지면서 바로바로 가속감이 몸으로 피드백이 오는데,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네, 그런 느낌 아닙니다. 하지만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우 답답해, 네,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냥 아, 그런 세팅이구나, 네,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정도. 자, 그리고 이거 뭐 출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트 착좌감이 네, 어마어마합니다. 너무 좋아요, 시트. 제가 요즘에 현대기아차 리뷰하면서 뭐 코나도 마찬가지, 소나타, K5, K9 다 마찬가지로 이 시트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거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K9 같은 경우에는 시트 진짜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네, 걔보다 또 한 단계 더 위네요. 시트가 진짜 정말 좋습니다. 이제 서스펜션 느낌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,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, 실제로 제 주변에 한 분은 GV80 기다리시다가 에어 서스펜션 빠졌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바로 그냥 돈 좀 더 주고 X5로 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플래그십 SUV, 덩치가 있는 SUV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서 이 중량감과 부피감이 에어 서스펜션과 조화를 이루어서 공도에서 이렇게 따긋나긋하게 좀 떠다니는, 찰랑찰랑, 그렇다고 그 찰랑찰랑 떠다니는 느낌이 절대 경박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에어 서스펜션만이 낼 수 있는 그 승차감을 GV80에서 이제 국산차에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 아쉬워요. 수입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래그십 SUV 치고 에어 서스펜션이 사실 안 들어간 차량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니만큼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3.5나 2.5 나올 때는 꼭 옵션으로라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이 엔진의 리스폰스나 이 미션의 체결감, 직결감 이런 것들이 좀 한없이 소프트한 세팅인 거에 비해서 승차감은 오히려 또 많이 좀 독일 쪽이에요. 이런 고속 코너에서 지금 차를 잡아 돌릴 때도 이 큰 덩치가 뭐 아주 작은 불안함도 없고요. 그 본넷을 열었을 때 보이는 숑 마운트가 누워있는 각도, 킹핀각이나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캠버가 누워있는 그 각도만 보더라도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. 약간 좀 짬뽕이에요, 지금 짬뽕. 엔진과 미션을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세팅을 할 거였다면 진짜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. 이 아쉬움은 진짜 어찌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이번에 앞쪽 서스펜션이 거의 뭐 더블 위시본에 가까운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갔어요. 더블 위시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, 이게 그것 때문인지 프레임 때문인지 뭐 댐퍼 때문인지 조금 더 많이 나중에 타봐야 알 수 있겠지만,
앞쪽 타이어들이 노면을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국산차에서는 쉽게 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하체 세팅 자체가 이제 뭐 앞쪽 WC1에 쇼 마운트는 완전 이렇게 누워있고, 밖에서 봤을 때 캠버 이렇게 막 누워있고,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, 네, 하체 세팅은 완벽하게 컴포트를 지향하는 세팅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. 물론 소프트하지만 그 소프트한 선 안에서 최대한 좀 쫀득하게 잡아주고요. 전형적으로 아주 잘 세팅된 코일쇼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절대 에어댐퍼의 스러운 영역을 넘볼 수는 없다. 네. 저는 사실 플래그십 SUV는 스포츠성보다는 럭셔리, 한없이 럭셔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너무나 좋은 하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,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래그십 SUV가 가져야 되는 승차감이랑은 좀 동떨어진 것 같다. 하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사람마다 지향하는 승차감이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승차감이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70km인데 막 흔들어 잡아 돌려도 이건 뭐 국산차에서 볼 수 있던 롤 억제 능력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렇게 코일쇼이 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스포츠성과 그런 좀 쫀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노면 잔진동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이 된다는 거. 자,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오늘 뭐 궁금하신 것들 제가 최대한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다시 또 시청자분 차량 협찬 받아서 또 자세하게 또 리뷰를 할 건데, 결국에는 야, 그래서 가성비가 어때? 이거겠죠. 모든 거는 사실 다 가성비잖아요. 저는 만약에 6,500 스타트 가격에 실내 가죽 컬러 옵션 있죠, 요거랑 주행 보조 장치만 요거만 딱 넣어서 7천만 원대다 그러면, 휠은 일단 깡통으로, 최대한 깡통으로 출고해가지고 22인치 좀 이렇게 스포크 많은 걸로 바꾸고, 이게 왜냐면은 22인치 휠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아요. 22인치 휠을 꽂으려면은 최대한 이 차는 가뜩이나 좀 브레이크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브레이크가 작은 게 아니라 휠이 너무 크거든. 그러려면은 사실 스포크가 많은 휠을 넣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7천만 원 초반대, 7천만 원 맥시멈 7천만 원 중반대에 뽑아서 휠만 바꿔가지고 탄다. 가죽 옵션이랑 주행 보조 장치만 딱 넣어서,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봅니다. 매우.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가 후륜 기반 모노코크 바디 SUV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, 처음으로. 그래서 앞으로 나올 라인업들이 사실 더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. 일단 플랫폼 자체가 좋은가 봐요.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나중에 가솔린 터보 얹고 에어 서스펜션 딱 들어가고, 그러면 설령 얘가 그렇게 다 해서 풀옵션 했을 때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같은 가격대에 있는 X5랑 GL이 충분히 싸워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윤성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